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합자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자조합은 그 익명조합처럼 뭐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합자 회사의 계약 형태의 기업이다, 그죠?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예, 특징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합자조합도 합자회사와 마찬가지로 무한책임조합은 유한책임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단지 이제 합자회사와 다른 점은 합자회사는 유한책임 사원이 어떠한 경우도 업무 집행이라든지 대표자가 될 수 없지만 합자조합은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 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익 분배부터 모든 걸 다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이제 설립하는 과정 속의 특징도 여러분들이 알아주는 게 좋죠. 첫 번째 조합인데 뭐 당연히 무한 책임지는 조합원과 유한 책임지는 조합원이 상호 출자해서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조합 형태를 말한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합자조합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합자회사의 유한책임 사원이 어떠한 경우도 업무 집행이나 대표자 될 수 없는 그런 형식적인 엄격성 때문에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런 느낌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법상의 조합이 무한책임 조합원만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유한책임 조합원도 출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의 기업 형태로 합자조합이 만들어졌다. 그 정도 여러분이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자조합은 좀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조합 계약이 있는데요. 이 조합 계약을 작성하잖아요. 이 조합 계약의 내용 자체가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합에 규정돼야 될 내용이 어때요? 예,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언뜻 보면 어때요? 합자회사의 합자회사의 정관계제상하고 비슷한 거죠. 알겠죠? 비슷하게 그런 합자회사의 모습에서 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조합계는 다음 사항을 적고 총조합원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 회사 형태로 가게 되면 뭐가 필요하죠? 정관이 필요하죠. 그죠? 그런 거 유사하게 계약의 내용이 반드시 법에 있는 내용을 적도록 하고 있다. 그죠? 목적 명칭이라든 등등이 있습니다. 뭐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손익 분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암기할 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익명조합과 다르게 조합계약의 내용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특징 알아두면 됩니다. 또 한 가지도 이제 뭐 꼭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도 특징이라면 등기 제도가 있다. 등기를 한다. 원래 조합은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렇죠. 이 등기는 설립 등기는 아니에요. 설립 등기는 아니고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한 대항 요건으로 등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인 등기 있잖아요. 법인 등기는 설립하는 등기지만 여기는 설립 등기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나오잖아요. 그죠? 설립한 다음에 설립하기 전에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설립 후에 2주 내에 어때요? 등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그죠? 물론 설립 등기는 맞지만 성립 요건인 창설적 효과인 등기는 아니고 대항 요건의 등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업무집행조합원이죠. 마찬가지로 합자회사와 거의 똑같아요. 합자회사는 업무 집행을 누가 하죠? 합자회사에서는 무한책임 사원이 하죠? 무한책임 사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자회사와 동일하게 업무집행조합원은 무한책임조합원이 합니다. 알겠죠? 업무집행조합. 그래서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죠? 없으면, 다른 게 없으면 각자가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여기 업무집행조합원이라는 것은 무한책임 조합원을 보시면 돼요. 알겠죠? 조합원이다. 원칙은 그렇다. 그죠? 물론 당연히 어때요? 계약으로
계약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유한책임조합원도 어때요? 할 수 있다. 알겠죠? 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업무집행조합원은 무한책임조합원이 원칙이지만 계약으로 유한책임조합원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업무집행조합원이 됐다면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되고요. 그렇다. 또 만약에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을 때 서로 업무집행에 뭐 갈등이라든지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조합계약이 정함이 있으면 거의 따르지만 없으면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의의가 있죠. 그럴 때는 중재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서 따라서 해결한다. 알겠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이다. 당연히 유한책임조합원은 유한책임만 지겠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유한책임조합원은요. 출자 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조합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다. 요 유한책임조합원이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내용이에요. 원래 출자를 다 해버리면 유한책임을 끝나버리지만 10억을 출자한다 그랬는데 5억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어때요? 제3자에 대해서도 조합의 채권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상인 것이고 추가적으로 더 책임진다면 합자조합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았어요. 그럼 어때요? 제3자에 대해 책임지는 것에 대해 가산합니다. 가산. 그래서 유한책임자분은 미출자액, 이걸 우리가 미출자액, 알겠죠? 미출자액, 돈 덜 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이익이 없음에도 받은, 그죠? 받은 배당금. 이익이 없음에도 받은 배당금. 이걸 합쳐서 했죠. 이 합친 금액이 유한책임자분이 책임지는 부분이에요. 제3자에게도 책임지는 부분입니다. 채권자에 대해서. 그래서 미출자액이 5억이다. 이익 없이 없는데 배당금 받은 것이 3억이다. 그럼 어때요? 이 8억이 유한책임자분이 책임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분의 양도요. 지분의 양도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양도하지 못한다. 근데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 정한다. 요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가끔 한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유한책임조합원이든지 무한책임 상관없어요. 만약에 업무집행조합이 됐다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업무집행조합원이 아닌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서 양도할 수 있다. 알겠죠? 당연히 뭐 양수한 자는 권리의무를 승계하겠죠. 요 정도. 요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 조문상 느낌을 받아주면 돼요. 합자조합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준용합니다. 전부 다. 합자조합에서는 한 명회사의 뭐 업무집행조합은 전부 다 다른 그죠? 한 명회사 등등의 다 조합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조합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해서 하는 거는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것인데 조합 계약에 따르면 얼마든지 우리 합자에서의 유한책임 사원에 금지된 내용들을 다 할 수 있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더 많이 알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뭐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강론이나 볼 수 있죠. 상행위 강론이나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그런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 있죠. 상인에 대한 규율을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가 대리상이다. 그죠? 대리상. 대리상의 뒤에는 대리상, 중개상, 위탁매매이 나오는데 이 개념들을 정확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 조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본다면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해 돼. 특정한 상인을 위해 하는 겁니다. 알겠죠? 대리상. 특정한 상인을. 죄송합니다.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 상업사원이 아니면서 특정한 상인 상업사원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리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자 알겠죠? 예를 들면
뭐 S전자 홍콩 대리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S전자의 제품만 취급하는 거야. 알겠죠? 취급해서 대리 중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시. 그렇지만 상업 사용료는 안 해요. 홍콩 대리점이지만 이 대리점은 어때요? 상인입니다. 알겠죠? 상인. 그래서 종속되어 있는 상업 사용료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를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구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제가 다른 개념하고 비교를 가면서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대리상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대리인하고 거의 똑같아요. 대리상이 거래 또는 대리 중개를 한 때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일정한 상인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영업이 아니고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 영업을 대리하는 거기 때문에 경업을 하면 안 되죠. S전자 제품의 대리점이 L전자 제품을 취급하면 될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는 경업금지 의무가 있다는 걸 꼭 알아둬야 돼요. 왜? 일정한 상인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죠?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업금지 부분은 우리가 앞쪽에 봤던 상업사용인 있죠? 상업사용인의 의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영업금지.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한 회사의 무한책임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우리 상업사용인의 좀 의무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뭐 그걸 우리가 굳이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도요. 영업불에 속한 거래 경업금지 맞고요. 그 다음에 겸직금지와 관련해서는 어때요? 무한체임사원과 이사가 되는데 여기는 동종영업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셔야겠죠? 동종영업의 목적한 회사에 무한체임사원이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S전자 물건을 파는 대리점이 L전자의 동종영업이죠. 예, 무한체임사원 이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업종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입권,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이런 것들은 앞쪽에 상업사용의 의무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 조문기출 하나 볼게요. 거기 보면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은 모두 경업금지금을 부담한다? 그럴까요? 이해 상충이 문제될 때만 부담하게 되죠. 그래서 대리상은 부담하게 되지만 중개인 위탁매매인은 경업금지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조상. 알겠죠?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물건만 사고 팔아주면 되기 때문에 경업금지 부담하지 않고요. 중개인도 양쪽 다 어떤 중개만 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대리상은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업금지금을 부담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90조 통지받을 권한이 있다. 그렇죠. 물건의 판매나 중개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 목적의 하자 또는 수량 부족 기타 매매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알겠죠? 대리상이 받을 수 있는 권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른 권한은 없다. 대리 중개하는 거 있지만 통지 받을 권한이 있다. 그 다음에 대리상의 유치권이 있죠? 요 유치권은 상사 유치권이 되겠죠? 상사 특별 유치권이 되겠죠? 그래서 대리상은 거래 대리, 변적이 있을 때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약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자, 그건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면 우리 일반 상사 유치권과 다른 점을 찾아내야겠죠. 그죠? 다른 점을 찾아내야죠. 그래야만 이게 특별 상사 유치권이가 아니에요. 그죠? 다른 점 뭐예요? 일단은 첫 번째는 채무자 물건 자체가 채무자 소유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렇죠? 채무자 소유된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당사자가 다 쌍방적 상의, 그죠?
쌍방이 상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죠. 이런 점에서 벌써 어때요? 일반 상사유지권하고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이에요. 그죠? 그런 점을 여러분 간단간단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상사유지권은요.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 그렇죠. 대리상은요. 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을 때는 각 당사자는 2개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을 때는 2개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예, 존속기한 약정 유무에 불구하고 불이한 사유일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 계약 해지 규정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몇 개월 전이죠? 2개월 전에 예고한다는 거 하나 알아두세요. 2개월 전에. 2개월 전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리상의 하나의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이에요. 대리상이 보상청구다. 아무래도 대리상은 영업을 잘하거나 여러 가지 했을 경우에 특정한 상인에게 이익되는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그 대리상이 여러 가지 사실적 어떤 기능적 재산에 대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못 받고 그만둘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리상에게 이런 보상 청구권을 주게 된 것이에요. 자, 그 요건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대리상의 활동으로 인해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그 이익이 이겁니다. 또 영업상 거래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이로 인해서 반드시 이걸 통해서 계약이 종료 후에도 본인에게 계속적으로 어때요? 이익이 발생하고 있었어야 돼요. 이럴 때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해 보상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이 계약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 만약에 대리상이 뭔가 잘못을 해서 본인이 어때요? 계약 관계를 끊었다. 이럴 때는 보상 청구를 못 해요. 그럼 보상 금액은 어느 정도를 주느냐? 계약 종료 전 5년간의 평균 년 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5년간. 만약에 5년이 아니고 3년 미만이다. 예, 그럴 때는 평균 연 보수액을 기준합니다. 알겠죠? 평균 연 보수액을 기준한다. 그 다음에 보상 청구권은 그 대신에 기간이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개월을 넘으면 안 돼요. 결론은 안 된다. 그리고 조문 내용만 좀 알아두시고 여기 추가로 이제 판례를 하나 알아둬야 되는데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는 어때요? 만약에 유사한 계약에서 이러한 보상 청구권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판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겠죠? 이런 요건만 맞으면 유사한 계약에도 보상 청구권을 적용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상의 의무는요. 비밀 준수 의무죠. 네, 종료 후에도 의무 있고요. 됐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대리상은 충분히 마무리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갈 것이 뭐냐면 중개업이에요. 중개업. 중개업하고도 뭐 중개업도 그렇지만 이제 대리상, 중개업, 위탁, 매매업 쭉 나올 건데 개념을 좀 알아두라 그랬죠.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중개업은 어떤 것을 우리가 말하느냐? 중개업은 보시면 타인 간의 그죠? 타인 간의 불특정 다수 당사자 간이죠. 상행위를 중개. 그냥 중개하는 것이 아니고 상행위를 중개하는 거예요. 상행위. 그래서 이게 상행위가 아닌 그죠? 상행위가 아닌 것을 중개하는 자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민사중개인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민사중개인도 어때요? 상인이긴 상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개 자체가 뭐죠? 상행위를 중개하느냐 민사중개 달라질 뿐이지 둘 다 상인은 상인입니다. 그래서 상법상 중개업자는 상행위를 중개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타인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앞쪽에 대리상은 뭐예요?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 근데 중개상은 어때요? C. 어때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타인 간의 상행위를 어때요? 중개하는 거죠. 중개하는 것이고 요 대리상은 어때요?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 그죠?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 한다는 점에서 달라요. 중개는 하지만 어때요? 이 중개업은요.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네요. 불특정 다수인.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근데 이거는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뭐죠? 대리상이었죠. 예, 그런 차이, 개념적으로 차이점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중개인의 이제 권리를 하면 당연히 급여 수령 대리권이 있느냐? 있습니다. 당사자를 위해서 지급 기타 이행을 받지 못하지만 다른 약정에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다. 그죠? 그래서 중개인은 중개한 행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당사자를 위해서 지급 기타 이행을 받지 못해요. 그렇지만 약정이나 관습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뭐 그 정도 느낌만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개상이기 때문에 양쪽 다, 그죠? 양쪽 다 서로 물건을 사거나 팔아달라고 했겠죠. 그럼 어때요? 그 물건을 상대방에 보여주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견품이라고 하죠. 예, 이 견품을 받았을 때는 행위가 완료할 때까지 그 견품을 보관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것도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계약서 교부 의무라 해서 좀 독특한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 교부 의무.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될 때, 다시 말해 계약이 성립됐다라는 거 있죠? 성립됐다는 내용을 작성하는 걸 계약서 교부 의무라 그래요. 작성하는 거. 그래서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했을 때 지체 없이 당사자가 성명상호, 계약 연원일 등등을 기재한 서면입니다. 다시 면서 계약 성립 서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죠? 계약서라는 것은 계약이 성립됐다는 걸 완성시키는 거죠. 서면을 계약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계약서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르게 그죠? 다르게 여기서는 계약서라는 것을 합니다. 그 계약이 성립되면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 서명한 후 각 당사에 교부한다. 이걸 우리가 계약서라고 하지 않고 계약서라고 한다. 그죠? 계약서. 당사자가 즉시 이행을 하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인은 각 당사자를 하여금 1항의 서면 기명에 서명하게 한 후에 상대방에게 교부해 줘야 된다. 그죠? 만약에 당사자 일방이 서면의 수령을 거부한다든지 기명 날인 서명을 하지 않을 때는 중개인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만 발송해 주면 됩니다. 이쪽에 계약서 교부 의무인데 조문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약서가 의미가 있는 것이 그러면 이 중개상이 보수 청구할 때 언제 보수를 청구해야 되냐? 여기는 계약이 성립된 거잖아. 계약서 교부할 때는 그죠? 계약서 작성됐다는 계약이 성립된 거죠. 어 그러니까 중개에 대한 계약이 성립되고 그죠? 성립되고 그다음에 이행이 필요하잖아. 그죠? 이행이 필요한데 언제 그러면 중개상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냐? 할 때 계약서 그죠? 가 작성된 이후에 이행이 되지 않더라도 보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약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는 의무가 여러 가지 좀 많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중개는요, 또 그런 다음에 장부를 만들어야 돼요. 양쪽에 서로 중개 계약이 성립된 것을 작성하는 것을 계약서를 하잖아요. 그죠? 계약서 작성하고 난 다음에 그 계약서에 근거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적어 놓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장부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인은 전조에 규정한 사항, 계약서에 규정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해 줘야 돼요. 당사자는 언제든지 어때요? 자기를 위해서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에 등본을 교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 성명상호 묵비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는요, 당사자가 그 성명상호를 상대방이 표시하지 않을 것을 중개는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중개는 어때요? 그 상대방이 교부할 서면, 이게 뭡니까? 계약서죠. 계약서에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 계약서와 등본에 있죠. 장부의 등본에 상대방의 성명상호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알 수 없죠. 그죠? 중개상이 안 적어줬지만 상대방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묵비 의무가 있는데 이것에 근거해서 뭐가 발생하느냐면 상대방이 다른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죠.
이럴 때 그 상대방이 이행 안 했을 때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중개인이 책임져야 되죠. 그게 바로 중개인의 그죠? 상호 성명 묵비 의무에 대한 연결되는 겁니다. 묵비 의무에 따른 그죠? 중개인의 책임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묵비 의무에 따른 상대방의 책임이 바로 뭐예요? 중개인의 이행 책임이에요.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전조의 규정에서 상대방 일방의 성명상호를 상대방이 표시하지 않았잖아요. 그 표시를 받지 않은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해서 어때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중개인이 책임져줘야 되겠죠? 이런 의무가 따라다닌다는 거. 중개인의 독특한 의무니까 여러분이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개인은 보수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아까 봤듯이 중개인은 언제 보수 청구하느냐? 이행이 완료돼야 되느냐? 아니에요. 중개인은 아까 말했던 계약서, 알겠죠? 교부 의무 절차가 종료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됐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뭐 중개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